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박 전 대통령 혹시 오늘 출석했습니까?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마지막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한 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13개의 혐의가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이 얼마나 형량을 구형할지가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통상 그 검찰이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를 이끌었던 책임자가 직접 공판에 나와서 특히 이제 결심 공판 때 구형을 하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관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워낙 사건의 그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오늘 오후 공판에 나와서 구형을 직접 할 예정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 오전부터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서증 조사라고 합니다. 그 서류를 증거로 냈던 서류들을 다 채택할지 말지 그리고 실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오전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제 실제 검찰의 최종 그 논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구형량까지 선고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미 최순실 씨하고 이제 상당히 범죄 혐의가 겹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한테는 25년 구형에 20년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그것보다 더 그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가 겹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18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도 18가지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최순실 씨의 혐의 13개 중에 재판부는 11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 내지는 실제로 공모했을 때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5년을 구형했었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그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뭐 구형이 가능한 그 형량 범죄 혐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 유기징역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입니다. 30년. 다만 가중처벌되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50년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그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또 다시 추가 기소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역 30년 이상 내지는 징역 40년 안팎의 30-40년 정도가 예상이 그 정도의 됩니다. 구형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 전 대통령 결국 오늘 결심 공판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과거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오늘도 나와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의 박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안 나왔었고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피고인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혹시?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선고 공판에는 참석을 하게 돼 있죠. 출석을 하게 돼 있지만 기존에도 실제로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네. 주요 재판, 실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선고 공판에 참석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마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만 지금 여전히 90일 넘게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고 공판 역시 걸석 상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 1심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선고 공판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안 나온다면 이거 뭐 생중계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생중계가 허용된 이후로 실제 생중계가 이뤄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나온다고 하면 생중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자가 잡힌 뒤 재판부가 선고 일자 약 일주일 정도에 앞서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관여하신 거 인정하셨나요? 검찰한테 물어보셔야지. 나한테 물어보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젠 인정하십니까? 네? 지시 뭐? 지시 이제는 인정하십니까? 뭔 지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 부인하신 겁니까? 나 그 말 처음 들어요. 실제로 대통령께 몇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처음에. 아이고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지금 꼴밤 새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신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